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 외교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히 누구랑 비교를 하느냐. 근데 비교해야 잘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비교를 안 하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게 뭔지를 원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어갖고 자, 그래서 저는 품격, 격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씩 잠깐만 훑어보겠습니다. 오늘 개요는 자 지금 EU 지도부와 첫 회동했다가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죠. 저분들이 뭐냐면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왼쪽이고요. 그리고 지금 집행위원장이 오른쪽 분이에요. 폰데어 라이언. EU는 이제 유럽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전제를 하나 이야기하고 갈게요. 저런 정상회의 G7, G20, APEC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친목 모임이에요. 근데 그냥 만나기가 미용구스러우니 주제를 갖고 만나는 거지. 자, 그다음에는 이제 영국 총리. 영국은 지금 영국 총리하고 정상회담했는데 이제 FTA 개정 문제를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룰라 브라질 대통령인데 이 두 양반은 상황이 좀 비슷해. 그렇죠. 네. 검찰로부터 당해가지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야. 브라질도 어마어마하게 땅덩어리도 크고 그쵸. 엄청납니다. 예. 잠재력 있는 나라고. 그다음은 이제 캐나다 총리. 캐나다에 아직도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이 있고. 자, 안보 방산 협력 심화에 나가자. 캐나다도 우리 6.25 때 파병했던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심이 집중됐던 이시바 총리, 일본 이시바 총리. 근데 오늘요, 제 느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찍혀서 나온 거 보면 긴장했죠. 이시바가 굉장히 주눅 들어있는 느낌의 굉장히 영상들을 긴장했습니다. 봤어요. 예. 나만 그렇게 본 게 아니었군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해서 트럼프를 못 만난 거. 못 만난 게 아니라 제가 뭐 연구스러운 이야기지만 사실 좀 국제사회의 깡패입니다. 그렇죠. 어제 보셨잖아요. 야, 이란 대통령도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 내가 폭격하기 전에 나와 자수해.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트럼프는 다자 회견은 원래 반대하는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지금 G7의 그 참석한 국 정상들 모두 자기랑은 별로 친하지 않은 정상이니까 그냥 간 거죠. 네, 트럼프 없어서 분위기가 훨씬 더 화기애애했다라고 그렇죠. 예. 생각합니다.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박승원님. 그 트럼프가 또 도망갔잖아요. 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수 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나자 먼저 제안도 좀 하고. 근데 지금 트럼프가 방금 때는 국제적 깡패라고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저렇게 강성으로 나가면 우리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만만치 않은 분인데 벌써 저기 무시하면 안 될 텐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제 전체 정상들 사진인데요. 오늘 연합뉴스 사진은요, 빗길려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 안 보이는 사진이 있었어. 네. 이거 찾느라고 엄청 시간이 좀 걸렸는데 딱 가운데 있죠. 저 뒤에. 센터. 자, 그래서 이게 이재명 열받는 게- 대통령만 저는 네.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맨 오른쪽 사이드나 왼쪽 사이드에 서면은 그거 갖고 또 난리 나죠. 난리 나죠. 나는데. 왕따를 당했니 뭐하니 막. 네. 너만 보인단 말이야. 자, 땡겨보겠습니다. 땡겨보면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늠름한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보면은 오늘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친화력이에요. 예. 네. 난 사실 이재명 대통령 뭐 개인적인 친분도 있어서 성격을 좀 잘 압니다만 굉장히 내성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만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일부러 그러는 것 같더라고. 먼저 손 내밀고 저 지금 이 상황은 스몰 토크도 해요. 영어로. 와. 새로운 매력 발견입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지금 젤렌스키하고도 지금 쫄았지? 악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룰라. 룰라. 어깨 굉장히 동무. 여유 있어 보이시네요. 예. 야, 이게 룰라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지금 인도 모디죠. 예. 헷갈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같은 분인 줄 알았죠. 네. 예.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마크롱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영상들이 좀 나왔었고요. 자, 마크롱 동영상도 한번 볼까요? 저런 상황에서 지금 마크롱이 끼부린다는 바로 그 동영상인데 자세히 보세요. 손 보시오, 손. 이재명 대통령한테 윙크하는 장면. 윙크하고 손을 이렇게 딱 엄지척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장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디 총리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윤석열 어떻게 했어요? 멀뚱멀뚱 짝다리 짚고. 혼자 고립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상을 만날 때마다 그 정상의 아이스 브레이킹을 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저 장면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준비해 가서 거기에 대한 액션 얘기하면서 두 분이 빵 터지고 통역사들까지 되게 좋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인도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할리우드 다음가는 영화의 나라예요. 그렇죠. 발리우드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딱 이야기하고 지금 룰라는 눌라를 상대로 하는 주제가 준비돼 있고 뭐 남아공은 남아공대로 그렇죠. 준비돼 있고 다 그걸 준비해가지고 상대방 마음을 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사실 안 가도 되는 G7을 가야 했던 이유는 저렇게 보이거든요. 친화력 막 보이니까 좋아서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윤석열하고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특히 그 윤석열처럼 그 검찰총장 같은 험악한 얼굴이 네.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 뭐랄까요? 아주 개구진 그 얼굴이 있거든요. 그 얼굴이 정상들의 마음을 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모디 총리 같은 경우는 또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그 초청장 좋냐 안 좋냐로 그렇죠.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었을 부끄러우면서 거예요. 부담도 겪었고 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는 기분이 확 바뀌었다. 네. 네. 정상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란 일어났는데 6개월 만에 극복하고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쉽게 표현하면 신이 본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 수입니다, 수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희복력에 대한 그런 모습을 다 지켜봤었기 때문에 예. 자,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실제로 보도 보면 G7 초청국들이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관심이 높았다.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왜냐하면 사실 제가 계속 G7을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러시아까지 있었다니까요. 지혜였죠. 얘네들이 이런 거 약간 뜨거운식이 쩔어 있는 모임이긴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측면이 있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중국, 러시아가 있어가지고 세계를 끌어가는데 걸림돌이 돼 있어. 그러니까 미국 중심인 G7 같은 데서 예전에 러시아 빼버리고 G7 같은 데서 자기들끼리 친목 모임하는 거예요. 네 배신하면 죽는다 하고 밥 먹고 그러니까 실제 이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되긴 힘들어요. 그렇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끼리 잘 지내보기로 약속해. 그 정도로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정상들 입장에서 보면 저기 나와 있잖아요. 유엔 사무총장이 이 대통령에게 한 말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들려달라. 뭐 총이 이런 얘기 초청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신입 하나 들어왔는데 굉장히 독특한 굉장히 야무진 사람 하나 들어왔어. 상견례 좀 합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K 민주주의가 핫 이슈니까요. 네. 저는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기억나는 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옛날 윤석열이 그 대담했을 때 쩍벌하고 메뉴판 보듯이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표정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옆에 항상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붙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아, 비교샷으로요. 이 사람 돼지 새끼 하나 보다가 이런 식으로 거라니까. 하셔야 돼요. 원래 세시군요. 얼굴 빨개졌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보여드려요? 분위기가 보여드려요? 있는 사람이 네.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긴장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있어 외교는요.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게 의전이거든요. 이걸 이제 네. 다른 용어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기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본 하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요. 윤석열이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고마울 수밖에 없지. 진짜 너무 못한 걸 보여줬기 때문에 기본만 해도 잘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게 데뷔전이잖아요. 데뷔전이면 그러니까 국내에서 행정 전문가, 행정 천재 이런 느낌의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외교에서는 잘할 건지 못할 건지를 데뷔전이죠. 우리가 맛을 본 그쵸. 거예요. 잘하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기 조금만 더 진행시켜 볼게요. 뭐냐면 이게 있어. 지금 일정만 보여주세요. 외교가 연속돼 있거든요. 6월 24일 날부터 나토, 아, 그다음에 9월 9일 날 유엔 총회, 바쁘다. 10월 말에 아세안 정상회의,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에이펙, 에이펙. 그다음에 11월 달에 G20 있어요. 근데 저 일정 중에 나토는 안 가도 되거든요. 윤석열이가 감으로써 이상해지긴 했죠. 근데 지금 소위 수구 보수 언론들이 이재명 대통령 나토를 가야 된다고 선동하고 있고 요거 문제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안보 라인에서 싸우고 있다까지 보도를 해요. 악의적 가짜 뉴스죠. 사실 안 가도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있는 게 있거든요. 박근혜 때 담배값을 올려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 담배값 내릴 수 있을 것 같죠. 힘들죠. 안 되죠. 그게 잘 안 돼요. 그럼요. 국제법적으로도 불가능해요. 담배 같은 경우 가격을 내리는 건 불가능해요. 문재인 정부에서 흡연을 조장한다 뭐 이런 얘기 네. 막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나토를 한번 이렇게 간 왔으니 가야 된다 주장하는 쪽과 가지 말아야 된다 주장하는 쪽이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풀지 저는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옛날 러시아랑 소련이랑 싸우기 위해서 만든 우리가 거기를 왜 갑니까? 그래도 윤석열이 워낙 가서 개판 쳤으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또 품격 한번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습하고 오는 우리 거죠. 박승호님 어떻게 보십니까? 나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니 저는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다니시는 것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의 회복력을 높여주는 것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대한민국의 K 위상은 지금 새롭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그렇죠. 가라. 당당하게 가서 윤석열이 길을 터놨으니 아니, 저는 충분하게 얘기하고 네. 당당하게 얘기하고 들을 건 듣고 저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큰 장점이 질문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네. 해결하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가도 좋다 이렇게 받아들일게요. 네. 꼭 가라. 그렇죠.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오자마자 오늘 도착이에요. 밤늦게 도착할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내일 원내대표들을 여야 원내대표들을 초청을 하는 거거든요. 뭐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제 좋다. 뭐 소통이 협치의 기본이니까 가겠다. 그러니까 사실 잘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1박 3일 일정이었죠. 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를 보면서 여러분 웃겨요. 이재명 대통령 안 찍으신 분들 일부는 성과가 뭔데 하실지 모르겠는데 설명드렸잖아. 친목 모임이라고. 친목 모임에 그래서 무슨 결과를 도출을 해요. 유엔에서 안 되니까 G7, G8 뭐 이렇게 모여갖고 러시아, 중국 왕따 시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냥 친하게 지내고 친화력이 있게 으쌰으쌰하고 악수 한번 하고 그러면 또 나중에 또 통화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모디가 룰라가 이재명 대통령 오세요 국빈 초청도 한번 하고 이렇게 외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과가 뭐냐? 친하게 잘 지낸 거. 그럼요. 이거 이상도 없는 거예요. 친목 모임이라니까. 자, 어쨌건 지금 여야 원내대표 오찬한다 그러는데 여기 반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그럼요. 예. 왜냐하면 내란 세력과 협치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후의 만찬같이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 식사 자리는 하고 죽더라도 아니 송원석 같은 경우는 소통이 협치 기본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송원석이 소통하러 옵니까? 시비 걸러 오는 거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윤석열과는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은 우리가 한번 제대로 보여주는 것도 좋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윤석열이가 이재명 대통령 대표일 때 계속 안 만나줘가지고 사상 의리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게. 한 번 만났잖아요. 그것도 이제 자기가 급해지니까 총선 치고 나서 그 전에 범죄자랑 만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안 만났던 거잖아요. 협치가 안 됐던 거잖아요. 사실 얼굴 보고 식사하고 나면은 민주당이 양보할 수 있는 것도 몇 개는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대립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송원석이 오케이 한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예를 들면 그렇게 협치가 시작되면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질까 하는 막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밴댕이 소갈딱지 생각으로는 우리도 만나지 말자라고 하고 싶지만 우리는 좀 배포 크게 그리고 우리는 최종병기 김병기 원내대표가 있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여유롭게. 우리가 우위다라는 걸 저는 그럼요.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 얼마 전에 우원식 의장을 만났는데 의장이 되셨는데 윤석열한테 전화가 안 왔대요. 이제나 전화 올 때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아, 진짜요? 그 뒤로 안 했대요.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그 말로 안 하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화가 났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저는 지금 민주당이 그리고 대통령이 이 통합의 리더십을 확 가려면 이 전체로 정치라고 하는 게 그 협상력을 높이 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내는 대로 척결할 것은 강하게 척결 나가는 그 힘들을 좀 알겠습니다.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정치라는 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국가의 원수란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사자는 눈앞에 지나가는 쥐를 잡아먹지 않는다. 그러면 네. 잡아먹으면 그 사자의 품위에
훼손된다. 품위가 훼손된다. 가지고 놀아야 된다. 저는 약간 그런 컨셉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 야, 오늘 시사이 충전이 잘 되었다. 아이, 주식값이 좀 많이. 그게 아니라 저 되게 분리불안이었는데 오늘 밤에 오시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진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리 인준도 다음 주에 화요일 수요일이면 이제 청문회가 있습니다. 어저께 그 김민석 의원은요. 영원의 동지 중에 하나가 박선원 의원이에요. 박선원 의원을 영입한 것도 김민석 총리거든요. 어제 기자회견 중에 쇼츠 하나 보실 텐데요. 그 쇼츠 하나 보여주시고 준비돼 제니님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민석 의원은 논란은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재산이 2억밖에 없어. 이 사람들은 추징금 자체를 내려고 보니 추징금이 밀려 있으면 세금이 엄청 셉니다. 이자가 세. 네. 그래서 지인들한테 1,000만 원씩 빌려가지고 추징금을 냈다. 요거를 저놈들은 그 빌린 돈을 후원 스폰서라고 이미지화시키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게 이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한수가 만든 쇼츠를 한번 보겠습니다. 몇 월 달에 얼마 갚은 내역을 내라 이 말입니까? 재산 형성 과정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재산이 형성된 게 없습니다. 그 부인 다 알고 계시고 과정을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거 아니고죠. 왜냐하면 부인하고 같이 살면서 부인은 경제활동 하고 계시는데 그런 까지 다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인을 얼마 가게해서 얼마 보여서 그것까지 다 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주진우도 현금이 30억 있는데 부인하고 합쳐서 빚이 2억 8천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했는데 못하는 사람이 빚 다 갖고 겨우겨우 해서 지금 재산이 합쳐서 2억 있다는 사람한테 그게 말이 됩니까? 중국에서는 정치자금 무시하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이 이분이 갑자기 예금을 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황금성 자산은 정치자금하고 무관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들의 입법 활동 아들이 무슨 입법 활동해요? 아빠 찬스 이용이라는 거에 아니 아빠 찬스라니 그 김민석 아들이 무슨 이득을 받나요? 자유를 출시하는 거는 아직 아니 청문회 날짜가 확정됐습니까? 그 당일날도 하나도 자료 제출하지 않았어요. 김영우. 예. 자, 사실 저 포인트거든요. 야, 1,000만 원씩 빌린 게 스폰서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려 그러면 한 재산 70억 정도는 있고 네. 그게 비슷한 금액 갖고 있는 게 김건희 아닙니까? 현찰만 현금만, 60억. 그럼 그게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우리가 검증한 거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네. 코바나 콘텐츠에서 나왔던 그때 월급이 그 당시에 120만 원인가 했는데 이걸 어떻게 모으면 70억이 되나요? 주가 조작? 예.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의원으로부터 나오는 페이스북 글이나 옛날에 썼던 책들을 보면 전 이젠 내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조금 안다 많은 사람인데 이제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2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 재산도 아니고 부인 재산, 어머니 재산 합쳐가지고. 야, 진짜 솔직히 서울대 나와 미국 변호사에 하버드,清华, 도장 깨기로 세계에서 손에 꼽힌다는 대학을 다 나온 이런 인재가 재산이 부모, 나, 배우자 합쳐서 2억이면 못하겠죠. 이렇게 공부 안 하죠. 사실 재산 이거밖에 형성 못할 거면 그 점 지적하고 싶고 주진우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의 형제 자매 부모 배우자 자녀 재산 형성 과정을 다 들여다보면 중간에 멈추자고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거 한마디 하고 싶어요. 주진우가 나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요? 동갑이니까 말 높게. 너는 왜 군대 안 갔냐? 저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이라고 하는 것도요. 옛날에는 관행들이 있었어요. 그 관행들 속에 실제로 그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는 그랬다잖아요. 당에서 요청한 후원금은 본인도 잘 몰랐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던 건 영수증 발행 영수증을 안 했다고. 해서. 그거 본인이 처벌받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말고도 지금 여기 보고 있으면은 관련해서 불법 자금 받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진우의 주장 중에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왜 차용증이 다 똑같냐는 거예요. 그러면? 차용증을 똑같이 써가지고 같은 사람한테 은행에서 빌릴 수가 없으니까 네. 1,000만 원씩 이렇게 나눠 빌리는 거 당연히 똑같지. 그러니까 주진우는 딱 검사 마인드로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는 국회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그렇죠. 이 친구는요 법적 조치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욕공당하잖아 항상. 고발할게 뭐 인생을 털어버릴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제가 알기로는 성공한 케이스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대돼요.
이 박승호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참 짠했어요. 18년 동안 딱 한번 정치적 뭐 그 실수일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18년 동안 그 음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가서 네. 하버드 대학이고 국제면허도 따고 뭐 그 사이 또 수사받아서 감옥도 갔다 오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그 좀 요만한 그 확인도 되지 않은 티끌만한 거 가지고 저렇게 똥 묻은 개가 뭐 나무라듯이 하는 걸 보면 좀 답답하고요. 좀 짠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청렴하다는 게 입증이 되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은 돈은 내가 신앙의 힘으로 그 시간을 버텨왔기 때문에 헌금을 했다도 이해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정반대로 추징금을 안 낸 상태에서 청문회를 임했다 그러면 그거 갖고 또 공격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공격했을 거라고. 남은 추징금 이 기회에 털고 총리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스폰서까지 갈 이야기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개봉 돌림. 얼마 전에 이재용 보고 사회생활을 배웠는데 이젠 대통령님 보고 배우네요.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셨고요. 개봉 돌림 다시 한번. 마음 같아서는 최종병기 형님의 조인트송에게 국정원의 조인트송 송원서 송에게 국정원의 조인트를 시원하게 한번 까주셨으면 좋겠네요. 하셨는데 알겠습니다.